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물선 운동은 아까 한 것처럼 2차원 운동인데 2차원 운동의 벡터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이 가속도, 속도, 그리고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축을 공간상에 도입을 한 이후에 그 축에 따라서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의 축별 성분을 얻어내기만 한다면 그 축별 성분이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축별로 분해를 하고 나면 원래 우리가 물리원에서 문제를 풀듯이 그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VT 그래프나 등가속도 운동 관련 수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는 건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어떠한 중력장 이내의 상황인데요. 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중력장 내에서의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있을 때 그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주는 건데요. 물체가 M1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고 M2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두 물체가 서로를 당기는 힘은 중력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질량을 라주 m이라고 하고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두 물체, 두 지구와 이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요 지구 표면으로부터 물체가 떨어진 거리가 요 지구 반지름을 라주 R이라고 했을 때 요 지구 표면으로부터 물체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에 비해서 R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 근처에서 물체를 높이 던지고 그래봤자 그것이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원래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 플러스 H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같다고 놓을 수 있는데 얘가 H가 R에 비해서 매우 작다면 그냥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H를 무시하고 라주 R로 치환해서 써도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만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 H가 지구 표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작을 때는 이 R을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지구 반지름을 넣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력을 지표 근처에서는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을 가진다. 근데 이 부분 G R제곱 M 여기 부분이 G는 만유인력 상수라는 어떤 실수이고 라주 M은 지구의 질량이니까 어떤 변하지 않는 상수이고 이 지구의 평균적인 반지름 R도 바뀌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값을 우리가 지표 근처에서 운동을 한다고 할 때는 얘가 어떠한 상수가 되고
이 상수값을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9.8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런 9.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표 근처에서 일정한 상수 9.8이라는 이런 가속도를 가지는 이 F는 ma에 의해서 일정한 상수를 가지게 되는 그 가속도를 가지는 물체의 운동을 어떤 경우에든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중력만 물체에 작용할 때는 9.8이 되고 얘를 이 상수 이름을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제 되고 직각좌표계로 이제 성분별 분해를 이제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물체가 이제 던져진 수평면이 있을 때 물체를 이 수평면으로부터 세타 각도로 이렇게 던져진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벡터를 분석을 해서 한번 구해보는 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이 속도의 크기가 v0고 방향은 수평면으로부터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졌대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 이 지표면의 수직하게 아래 방향으로 g라는 크기를 가지고 이 물체의 가속도가 아래 방향을 향할 것이라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을 일단 도입을 할 건데요. 축을 이 처음 물체가 던져지기 시작했을 때를 원점으로 잡고 x축을 지평의 이 수평면에 평행하게, 그리고 여기에 수직한 위쪽 방향으로 y축을 이렇게 도입을 할 거고요. 얘가 이제 수직이 되게 이런 식으로 축을 하나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축 위에, 이 축에서 생각했을 때 중력 가속도는 이 축에서 생각했을 때 중력 가속도는 아래 방향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원점에 이제 물체가 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원점에 놓고서 벡터를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가속도의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속도 벡터는 a라는 이 물체의 가속도 벡터는 0,g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성분별로 좀 식을 쓴다고 한다면 x의 성분은 0, y의 성분은 지금 g라고 썼는데 g가 아니라요. 여기 좌표가 -g예요. -g 이런 식으로 가속도 성분 두 개를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도에 대한 2차원적 정보를 다 알아낸 거예요. 이 벡터가 아래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걔를 성분별로 이렇게 쓰면 사실상 이 가속도 벡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게 속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vx와 vy인데 x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에요. x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x 방향 쪽으로는 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x 방향 쪽으로는 가속도가 전혀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x 방향 위치 변화만 측정을 한다면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x 방향 성분은 얘는 등속도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얘를 바로 우리는 부정적분을 바로 해볼게요. 얘를 부정적분을 하면 어떤 상수값이 나올 텐데 그 상수값은 얘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 처음 던져진 v0라는 애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때 x 성분이 v0 코사인 세타이고 y 성분이 처음 던져졌을 때 v0 사인 세타인데 vx 같은 경우는 0초일 때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0초일 때와 바뀌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속도 성분이 0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요. x 성분의 속도에 이제 x 성분 같은 경우가 바뀌는데 속도의 x 성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대로라서 v0 코사인 세타의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면서 오른쪽으로 위치가 변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위치의 x값은 일정하게 이런 속도로 나가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vy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부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gt 플러스 상수항이 또 붙는데요. 0초일 때의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 0초일 때 v0로 어떤 물체를 던지고 그 다음부터 중력만 작용했다고 한다면 0초일 때의 속력이 v0 사인 세타라는 것을 0초일 때 속도 벡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값이 0초일 때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일정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정한 마이너스 g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이 0이고 y축 방향이 g라는 일정한 상수를 가지고 있을 때 x방향, y방향 이제 속도 벡터를 구해보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고 y축 방향으로는 g라는 가속도를 가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나와요.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수식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부정적분을 또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 부정적분 이라고 해서 지금 뭐만 했냐면 부정적분에서 요 0초일 때의 값 0초일 때의 v0를 써볼게요. v0는 0초일 때의 속도 벡터 뭐 이렇게 되고요. 0초일 때 속도 벡터를 이용해서 이 상수항 값을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가 붙기 때문에 이 적분 상수 값을 처음 초기 조건 0초일 때의 조건을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이제 또 부정적분을 한다면 vx는 x가 됩니다. vy는 y가 돼요.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정적분 한다면 상수기 때문에 t가 붙고 여기에 어떤 상수항 값이 또 붙는데요. 이 상수항 값이 처음에 우리가 위치의 초기값을 위치 x의 초기값을 이 x축에 있는 이 x의 초기값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수항 값이 적분 상수 값이 0이 나오고요. 0초일 때 위치가 처음 물체가 0에 있었기 때문에 x 값은 결국 이렇게 되고 등속도 운동을 하는 위치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될 때 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뭐 사진을 찍어 본다면 x축 방향으로는 이런 식으로 같은 등간격만큼 1초마다 찍는다면 v0 코사인 세타만큼씩만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많이 봤을 거고요. y 같은 경우는 얘를 부정적분을 해볼게요. 물론 부정적분 안 하고 뭐 공식을 외운다든가 아니면은 VT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밑면적을 구하면 식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부정적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속도를 부정적분해서 위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g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v0 사인 세타
곱하기 t 그리고 더하기 적분 상수가 붙는데 이 적분 상수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원점을 0초일 때의 y의 위치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0이 나와서 x와 y가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는구나, t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위치 벡터 찾았어요. 위치 벡터. 어떤 위치 벡터, 보통 r이라고 쓰는데 r이라는 애는 요 v0 코사인 t 그리고 이거 이런 식으로 찾았고요. 속도 벡터는 여기 있죠. vx, vy 이렇게 찾았고, 가속도 벡터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속도 벡터, 위치 벡터, 가속도 벡터에 대한 좌표를 다 찾았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위치도 알 수 있고 속도도 알 수 있고 가속도도 각 성분의 그런 값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적분을 성분별로 2번 할 수만 있다면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한 모든 이론을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포물선이라고 부르느냐? 포물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인데요. 이게 2차 함수 곡선과 같은지 지금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 곡선과 같은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x와 y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되는데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가 나오고 그 t 자리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를 집어넣어서 이 y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 v0 코사인 세타 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v0 사인 세타 v0 코사인 세타 분의 t 이렇게 되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이 t제곱이고 두 번째 항이 t에 대한 1차식이라서 전체적으로 y는 t가 아니라 x입니다. y는 x에 대한 2차식이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식까지를 찾을 수 있어야 2차 함수가 포물선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구해낸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로 가속도 벡터부터 시작해서 속도 벡터, 위치 벡터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여기까지 알면 이제 이론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푸는 건데요. 문제가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제가 하나씩 띄워 드릴 테니까 이거를 제가 파일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이런 이론들을 이용하고 하나 지금 가속도 벡터 구했죠? 속도 벡터 구했죠? 위치 벡터 구했고 이 y와 x에 대해서 y를 표현했을 때 y가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다는 이 포물선 식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요.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20번 문제들인데요. 이 20번 문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아예 객관식 답을 내는 걸 거의 매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데 거의 지장 없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로도 포물선 운동 문제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부정적분 내용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파일을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교시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 문제 지금 4개 18, 19, 20번에 있었던 가장 최근에 수능이나 그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 딱 4개만 퍼왔는데요. 2교시는 이제 지금 그냥 이 포물선에 대한 대략적인 이 성분 구하기를 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y와 x에 대해서 v0의 크기를 가지는 이 벡터를 세타로 던졌을 때 y와 x에 대한 관계식을 이런 식의 부정적분으로 찾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4개 세트를 푸는 거를 3교시로 할게요.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걸 한번 풀어보고, 제가 그 공식적인 풀이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쉽게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4교시 때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2교시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3교시는 여러분이 직접 제가 올려드린 문제를 풀고, 4교시 때 이제 그 풀이를 제가 해드리는 것으로 이번 주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못했던 단진동과 그 F는 MA에 대한 내용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3교시까지 문제를 제가 올려드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